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5일 밤 9시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 179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원인 일부가 밝혀졌습니다. 예상한 대로 세 대가 양쪽 엔진 속으로 들어가서 엔진의 기능이 마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새 종류는 가창오리인데 아마도 가창오리 여러 마리가 두 개의 엔진에 동시에 충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가창오리떼가 무안공항 주변에 수십만 마리가 겨울철에는 서식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별도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안공항 사고의 1차적인 책임은 가창오리떼지만은 가창오리떼가 겨울철에 그 근방에 수십만 마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거기에 공항을 만든 사람들, 꼭 필요한 공항도 아닌 공항을 거기에 만든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방치한 관리들, 정치인 관리들의 합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여기에 말도 아닌 둔덕 콘크리트 로컬라이저를 활주로 바로 옆에 세워가지고 충돌 즉시 대폭발하도록 만든 사람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전남 무안공항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공사고기의 양쪽 엔진에서 철새인 가창오리의 깃털과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사고기 블랙박스에는 이례적으로 마지막 4분간의 기록이 저장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엔진 두 개가 모두 동시에 손상이 되어 가지고 전기 개통에 문제가 생긴 때문이라는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오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첫 현장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사고기는 지난달 29일 오전 8시 54분 무안공항 관제탑과 교신을 시작해서 착륙 허가를 받았습니다. 오전 8시 57분 무안공항 관제탑은 사고기에 조류 충돌을 경고를 했고 조종사들은 8시 58분 11초에 항공기 아래쪽에 조류가 있다는 대화를 서로 나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녹음이 됐다는 이야기죠. 곧 이어 오전 8시 58분 50초부터 블랙박스의 비행기록 장치와 음성기록 장치의 기록이 동시에 중단됩니다. 바로 그 직전에 엔진 속으로 가창오리떼가 들어가서 엔진이 폭발하면서 기능이 동시에 중단됨으로써 좀처럼 이 가동이 중단되지 않는 음성기록 장치, 비행기록 장치가 둘 다 아웃이 되어버린 겁니다. 착륙 과정에 있던 조종사들은 새 대와 마주치려고 하니까 갑자기 착륙을 포기하고 고도와 속도를 높여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고어라운드, 즉 복행을 시작했고 곧이어 오전 8시 58분 56초 메이데이, 비상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블랙박스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관제 기록을 통해 추정한 시간입니다. 이후 사고기는 약 4분간 활주로 왼쪽 상공을 비행하다가 랜딩 기어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처음 착륙을 시도했던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동체 착륙을 했습니다. 이어서 항공기는 오전 9시 2분 57초 활주로 바깥에 있는 로컬라이즈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 폭발 179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기 양쪽 엔진에서는
가창오리의 깃털과 혈흔이 발견되었는데, 가창오리는 몸 길이가 약 40cm, 날개 길이는 21cm로서 겨울철새입니다. 주로 시베리아 동부에서 번식해서 한국과 일본, 중국 등지에서 겨울을 나는데, 사고 발생 전후 수만 마리의 가창오리떼가 무안공항 인근에서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공항 감시 카메라 영상 분석을 통해서 이 비행기가 복행 중 고 어라운드, 복행 중 조류와 충돌하는 장면도 찍었다는 겁니다. 다만 가창오리 외에도 다른 새들이 사고기와 부딪혔는지 총 몇 마리가 충돌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큰 규모의 가창오리떼가 2개 엔진 속으로 들어가 일시에 기능을 정지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를 예측한 보고서가 몇 주 전에 나온 게 있습니다. 주용기 생태문화연구소장은 지난 1월 초 가창오리 무리의 이동 경로가 사고 비행기 이동 경로와 겹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이게 적중을 했네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가창오리 30여만 마리가 공항에서 남쪽으로 약 25km 떨어진 영산호에 서식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여만 마리의 가창오리떼가 날아다니는 그 부근에 공항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해가 지면은 이 새떼는 무안공항 북서쪽으로 먹이를 찾아 올라갔다가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사이 영암호 등 담수호로 남하를 한다는 겁니다. 요 비행 경로와 요 새떼들의 요 이동 경로와 이번 사고 난 비행기의 이동 경로가 상당히 겹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충돌 코스를 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떼들이 무리를 지어 남쪽으로 내려올 때 그때 비행기가 그 속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가창오리의 비행 속도는 시속 60km입니다. 주용기 소장은 무안공항 근처의 새를 쫓는 방식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안공항에서 뭐 총을 쏜다든지 해가지고 새떼를 쫓는 그런 방식으로는 이게 해결책이 안 되고, 조류의 서식지와 이동 경로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연구가 있었을지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날아다니는 한복판에 지은 무안공항은 언젠가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고, 활주로에 붙어있는 무지막지한 콘크리트 둔덕이 참사를 예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사고가 안 난 게 오히려 천운이었다는 이야기죠. 정치인들의 포퓰리즘과 공무원들의 관료주의가 결합된 참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콘크리트 둔덕 로컬라이즈가 있는 공항이 7곳이라는 게 이 사고 후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은 이 공항을 폐쇄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79명이 사망하지 않았으면 이거 다 묻혀 넘어갈 뻔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겉으로는 허우대도 좋고 선진국처럼 보이지만은 군데 그 디테일, 아주 세부적인 곳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떤 우연적인 여러 가지 요소와 합쳐져 버리면은 이번에 179명의 억울한 죽음 같은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세월호 사고와 참 비슷합니다. 세월호도 과적된 상태에서 날씨가 조용한 바다를 지나가다가 5도, 10도 변침을 하니까 배가 약간 기울어지니까 그냥 엎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하도 과적이 심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을 그냥 묵인한 선사도 문제고 선장도 문제고 그 해운당국도 다 잘못이 있는데 이게 합쳐지니까 300명 이상이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무안공항을 누가 그 자리에 지었느냐? 바로 옆에 광주공항이 있는데 왜 거기 무안공항을 지었느냐? 이런 낭비적인 투자가 결국은 인간 생명을 희생시켰다. 무사 안일의 관료주의와 파퓰리즘을 추구하는 정치가 결합되면은 이런 재앙을 부른다는 교훈입니다. 전국에 공항을 다시 조사하고 거기 새떼와 철새 도래지와 가까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